동학의 새아침. 동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떠셨나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언제 봄이 찾아오려나 생각하면서 연노랑, 연분홍빛의 새 봄옷을 꺼내 입고 벚꽃이 활짝 핀 곳에 꽃놀이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이랬던 생각도 잠시 어느덧 벌써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때가 다가와 작년보다 빠르게 벚꽃이 하나둘씩 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벚꽃은 대부분의 꽃잎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쁜 연분홍 꽃잎을 장식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저는 올해 만개한 벚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 벚꽃잎이 조금씩 남아있는 벚꽃나무의 사진을 찍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갑자기 찾아온 비 소식에 어여쁜 벚꽃이 바닥에 떨어지고 벚꽃이 만개한 풍경들을 다시 못 볼 생각을 하니 잠시 우울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지는 벚꽃에게 봄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윤선민입니다. 오늘따라 이 봄바람 따라가고 싶은데 이미 너는 그 여름을 닮아 녹아내리고 있어. 꽃피던 이른 봄처럼 뜨겁던 여름밤처럼 나에게는 모든 날들이 널 위해 달라지고 있어. 아껴 모든 게 너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지금 너의 계절은 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한여름을 좋아하던 너가 이상했는데 너와 있는 이 여름이 내게 시원한 바람이야. 꽃피던 이른 봄처럼 뜨겁던 여름밤처럼 나에게는 모든 날들이 널 위해 하나둘씩 달라져. 아껴 모든 게 너
경제에 대한 것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 정보, 경제가 처음이라.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뉴스를 보면서 다양한 경제 용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경제 상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뉴스에서도 주가 지수에 대한 보도 내용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주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주가는 주가지수의 약어로 상품의 값이나 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해서 비교하기 위한 통계값입니다.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의 값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려는 시점의 값이 기준 시점보다 얼마나 큰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해 100원이던 주가가 올해 130원이라면 올해 주가 지수는 130이 되는데요. 단위는 포인트로 나타내는데 즉 130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주가 지수는 종목별로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종목의 주가 변동을 종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를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만 봐서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 종합주가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조합적으로 작성한 지표인데요.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대부분 오래 사업을 지속한 대형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반면 코스닥은 주로 중소기업, 신성장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중견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을 의미하죠. 오늘 함께 알아본 경제 지식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오늘 경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카페에서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서 동기들에게 종합주가지수에 대해 한번 설명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흔들리는 꽃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아름다운 동국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동국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동국인의 버킷리스트를 톱파보는 시간, 하나의 청춘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벌써 벚꽃도 지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동국대에 입학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적어놓은 노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은 노트를 오랜만에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잊고 있었던 것들도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학생 때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라고 적었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톱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댕댕이님의 버킷리스트를 톱파보려고 하는데요. 댕댕이님의 버킷리스트는 새내기 때 꿈꿨던 것 중 하나라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죠. 바로 교환학생 가기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요. 인생에는 쉬어가는 순간도 있어야 하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교환학생은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교환학생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주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교환학생을 떠나보실까요? 먼저 교환학생을 떠나고 싶은 국가의 희망대학교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희망대학은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지망한 대학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전에 학점이나 어학 성적 등 높은 점수를 미리 취득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특히 교환학생을 떠나기 위해서 어학 성적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죠. 교환학생 조건으로 필요한 어학 성적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우분이라면 어학 성적을 미리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점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교환학생을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 학기부터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조건을 알아봐야 하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학부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지원 시점에 1학기 이상을 이수했어야 하며 누계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파견되는 학기에 반드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교환학생으로 파견 갈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데요. 만약에 내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면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쯤에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국제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올해 8에서 9월경 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신청은 엠드림스로 접수할 수 있고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에 면접과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또 다른 준비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같이 해봐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교환학생 면접은 외국어 면접과 인성 면접, 수학 계획서와 누계 평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국어 면접의 점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한 질문은 동국대학교 교환학생 면접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이외에도 주요 면접 질문으로 학교에 지원한 동기,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한 인성 질문으로 교환학생에서 이 지역의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교환학생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교환학생을 가면 보통 현지에서 한국인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보다는 외국인들이랑 교류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환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환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리스트는 지원 안내문과 함께 지원 기간 직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리스트가 올라오고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따라서 어학 성적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할 대학교의 리스트를 찾을 때는 전학기나 전년도의 학교 리스트를 보고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인기가 많은 국가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교환학생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서 보통 토플, IELTS, 기관 토플을 많이 보는데요. 토익이나 기관 토플은 소수의 학교만 받아준다고 해요. 토플은 미국, IELTS는 유럽, 영국의 경우에는 IELTS가 많기 때문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분이라면 IELTS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중 교환학생에 대해서 톱파보았는데요.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국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동국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동국인의 버킷리스트를 톱파보는 시간, 하나의 청춘이 될 수 있게. 내리는 꽃가루의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맘 막힌 비밀 쓸어 노릇거울에 넣어두고서 영원히 돼감을 순간이니까
우리는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를 봄이라고 부르죠. 봄은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꽃잎과 따스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봄은 사계절의 첫 계절로서 우리에게 설렘과 떨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해 봄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편적인 봄의 의미가 아닌 올해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봄의 이미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번 봄은 새로운 도전과 꾸준한 열정이었는데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열정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동국인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봄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구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